암에 걸릴 수 있고요. 또 간 경화나 면역력도 아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이 약해지면 많은 질병들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질병의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세포의 기능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든 심혈관 질환이든 당뇨병이든 간에 그 장기 자체가 무너지게 된 거고,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런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세포에 발생하는 독소, 몸 전체에 발생하는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많은 질병을 보면 대부분 염증으로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되고 혈관 기능 또 여러 조직의 기능이 손상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포의 상태가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는 이유로는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게 조심하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어떤 우유 같은 이런 음식들은 먹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식물 영양소, 항산화 성분들, 효소 같은 음식은 챙겨 먹지 않으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식물 영양소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 그리고 영양 성분이 좋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 과일,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지 않게 되면 세포에 꼭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는 거죠. 또 대부분 또 신선한 과일을 안 챙겨 드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포 기능에 문제가 오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과일 결핍이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질병을 말씀드리면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또 비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또 간이 손상이 돼서 간 경화나 간에 이상이 온 분들은 피를 토하기도 하는데요. 조혈작용,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간에서 여러 면역 단백질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면역 세포도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면역력도 아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많은 질환들의 가장 심각해지는 그런 증상들에는 바로 간 기능 저하라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지방간으로 시작해서 간염, 간 섬유화, 간 경화, 간암까지 여러 간 기능 장애로 간이 약해지면 많은 질병들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도 그렇고요. 비만의 심각한 환자들 보면요. 다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간 기능, 간 건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부한 비타민들, 풍부한 항산화 영양소들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성분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고 간의 해독력을 올려줍니다. 아침 식사로 만약에 과일을 드신다면 한 3일 만에도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바로 간이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해독력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와 견과류, 씨앗류 음식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단백질이나 여러 비타민들을, 그리고 안토시아닌, 항산화 물질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 식사 중에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꼭 같이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견과류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땅콩을 좋아하시잖아요. 땅콩의 경우에는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되기가 쉽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 또 암의 여러 질병에 유발을 할 수 있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땅콩은 좀 항상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아플라톡신 오염이 된 다른 견과류도 마찬가지인데요.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이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간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음식의 중심에는 제가 살아있는 효소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사가 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들이 함께 담겨 있고 우리 몸 전체에 필요한 효소들을
간에서 잘 합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효소는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효소는 생명 반응에서 중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효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식품으로도 효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있는 효소는 소화에 관계되는 소화효소, 그리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대사효소, 그리고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잠재효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화효소만 해도 효소가 없는 가공식품이나 가열 조리 음식을 먹으면 효소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효소를 많이 만드는 장기는 간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췌장에서도 만들고 소장에서 만들고 침이나 또 위에서도 만들어내는데요. 이 만드는 많은 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간에서 합성하는 겁니다.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튼튼해야 되고 간에서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가열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사효소나 잠재효소가 줄어들게 돼요.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과식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식곤증이 오죠. 공부나 이 업무에 잘 집중이 안 됩니다. 또 과식을 또 계속 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굉장히 몸이 빠르게 노화가 됩니다. 그 말은 나머지 세포를 재생하고 또 면역력에 관계되는 대사효소나 잠재효소에 그만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식하는 습관을 오래 가진 분들을 보면 도저히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반대로 소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소화효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효소와 잠재효소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노화세포나 암세포를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많은 몸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동물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가공된 음식, 캔에 들어있는 사료들, 가공된 사료들을 먹이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점점 시름시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빠르게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가공된 캔이나 이런 사료 대신에 사자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에게는 채소로 바꿔왔습니다. 동물들도 살아있는 음식으로 효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꿔주니까 동물들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생기가 도는 모습을 관찰하게 된 거죠. 효소 자체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생명체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된 거죠. 사람도 보면 미국의 메이어 병원에서 관찰한 내용으로는 어린아이에 비해서 노인이 되거나 병에 걸리면 침이 나오는 분비량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침 자체가 바로 효소거든요. 그래서 병이 깊은 분들, 또 노인분들은 침이 잘 분비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는 효소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소 자체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효소가 부족하면 바로 질병에 취약해지고 효소가 없는 상태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심장이 호흡하고 있고 혈액순환이 막 되고 있고 생명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효소 작용이에요. 음식을 섭취해서 나오는 효소,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효소가 나와서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꾸고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을 먹으면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지방을 먹으면 리파아제에 의해서 지방산으로 쪼개져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화에 관련된 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맥벽에도 약 70조 효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혈구 하나가 작용할 때도 수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소는 12,0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효소의 이름이나 효소의 작용은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생명작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효소 치료, 효소 의학이 우리나라보다도 발전이 돼 있습니다.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효소를 보충해 주는 거죠. 사람의 소화효소와 같은 아밀라아제나 프로테아제나 리파아제 같은 성분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효소를 보충해 주고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빠르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힘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효소가 없는 몸은 질병에 취약하고 효소가 없다, 이것은 그냥 죽은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효소를 잘 섭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과일을 많이 먹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식사 중에는 채소나 해조류,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과식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식사 중에는 침 분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식사를 좀 천천히 하려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